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새언니가 첫 인사를 하고 간 뒤 며칠이 지났는데요. 오빠가 부모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데 그래? 저번에 제가 가은이네 집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가은이네 집 얘기? 무슨 얘기? 엄마가 오빠를 빤히 바라보자 오빠가 엄마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가은이네 집 형편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건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가은이가 혼수를 많이 못 해올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다 다른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우리가 혼수를 많이 해오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아무래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혼수해오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엄마 말에 오빠 표정이 일순간 밝아졌습니다. 그 뒤 상견례를 하고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부터 신혼여행까지 오빠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했고 아빠가 사업을 하다 보니 축의금도 꽤 많이 들어왔지만 전부 오빠 부부에게 줬습니다. 그 돈만 해도 몇 천은 된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은 그저 두 사람이 잘 살길 바란다며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잠시 우리 집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고 그 덕분에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저 또한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예비시댁도 사업을 하다 보니 두 집안이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새언니네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모양으로 결혼할 때 혼수로 전자레인지와 밥통 등 소형 가전 몇 개만 가지고 온 모습에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새언니가 직장 생활을 7년 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다고 하더구나. 근데 그동안 돈을 하나도 못 모은 거야? 막 사치 부리고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꽤 많이 모았는데 그동안 모은 돈을 친정에 전부 주고 왔다잖니. 아무래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네. 그 말 들으니까 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겠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새언니한테도 잘해. 라며 엄마가 새언니 칭찬을 입이 닳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도 부모님은 오빠 부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요. 사돈어르신 두 분 생신 때도 오빠에게 꽤 많은 돈을 쥐어주며 용돈을 드리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드렸다는 말은 하지 말고 네가 용돈 드리는 것처럼 드려. 우리가 드렸다고 말하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알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서로 챙기면서 사는 거지. 라며 엄마는 항상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오빠가 집에 와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가은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계속 임신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은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요. 결혼한 지 이제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나도 그렇게 말은 했는데 가은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가 봐요. 마음이 편치가 않다니? 엄마 아버지가 워낙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병원 가서 둘 다 검사까지 받았다니까요. 뭐? 검사까지 받았어? 니들 나이가 많지도 않은 나이인데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우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라며 엄마가 오빠를 몇 번이나 안심시켰습니다. 암튼 둘 다 문제 없다고 하니까 회사 그만두고 임신 준비하면 곧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은이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알고 계시라고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굳이 우리한테 일일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엄마 말에 오빠가 기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새언니는 회사를 그만둔 뒤 병원까지 다니며 임신을 하려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댁 가족인 우리가 상관하면 스트레스라도 받을까 싶어 가족 모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요. 새언니가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줬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자식이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그냥 알아서 살도록 두는 게 맞는 거지. 자꾸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 네 새언니 친정 형편도 어려운데 괜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렇지. 라며 엄마가 대답했는데요. 사실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깝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새언니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많이 인색한 모습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집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었고 뭐든지 친정에 퍼다주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어느 날은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통화 가능해요. 그래요? 내가 꼭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아가씨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궁금하다니요? 뭐가 궁금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라는 거 어머님께 들었죠? 아, 네.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번 생일날 시부모님이 저한테 차 한 대 뽑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요? 네.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차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산부인과 계속 다니기도 해야 하고 나중에 출산하면 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사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쵸? 완전 대박이라니까요? 저는 아마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내내 돈 때문에 쪼들리고 살았는데 요즘은 돈 걱정 없이 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이랑 아가씨는 부모님 잘 만나서 계속 이렇게 살았을 텐데 한편으론 너무 부럽고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네요. 새언니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곧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 그래서 말인데 내 생일날 시부모님이 저한테 차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이는 제 생일 선물로 시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가씨는 뭐 사줄 거예요? 하나뿐인 새언니인데 좋은 걸로 선물해 줄 거죠? 네? 선물이요? 설마 아가씨는 제 선물 준비 안 한 거예요?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차츰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갖고 싶은 거 말해도 돼요? 이왕이면 제가 갖고 싶은 걸 선물로 받으면 좋잖아요. 아, 그럼 언니는 뭘 받고 싶은데요? 새언니가 마치 맡겨둔 걸 찾는 사람 마냥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를 했기에 약간은 기분이 상한 채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명품백을 샀다고 막 자랑해서 배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그 명품백 사주면 안 돼요? 아가씨가 백 사주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네? 명품백이요? 네, 내가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럼 전 아가씨가 백 선물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저기 언니, 제가 새언니를 불렀지만 이미 전화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가 보낸 사진을 확인해 보다가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설마 나한테 이렇게 비싼 걸 선물해 달라는 거야? 제가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주방에 있던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곧 있으면 새언니 생일이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차 사주기로 했고 오빠는 시계를 사주겠다고 했다면서 새언니가 나한테도 선물을 사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뭐? 너한테도? 그럼 그냥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이나 하나 사줘.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나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사진까지 보내왔다니까. 뭔 사진을 보내왔는데? 명품백 선물해달라고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백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야. 엄마 아빠한테 차도 선물 받는다며.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거기다 몇 달 전 내 생일 때는 케이크 하나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한 장 줬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명품백을 바랄 수가 있어. 순간 욱하는 마음에 볼을 실룩거리며 격앙된 어조로 소리쳤는데요. 엄마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오빠한테 잘 말할 테니까 기분 풀어. 엄마가 보니까 네 새언니가 그동안 워낙 힘들게 살아서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 해주면 언니도 뭔가 보답 같은 걸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받기만 할 수가 있어. 내 생일은 그렇다고 쳐도 아빠 생신 때도 꼴랑 현금 20만 원 줘놓고는 어떻게 자기 생일날 차를 선물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엄마, 그동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며칠 전에는 새언니 인스타가 떠서 들어가 봤더니 온통 놀러다닌 사진만 잔뜩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려고 했어. 그치만 사진에 보니까 사돈 어르신한테 명품백도 사주고는 남편 카드로 샀다고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활비 그만 보내라고 한 거야. 물론 친정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맞지. 근데 우리 집에서 돈 받아다가 친정 부모님 명품백 사주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잘 생각해. 그리고 난 새언니한테 명품백 못 사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하자 엄마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많이 참고 인내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새언니 생일날이 됐고 한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빠에게 이미 시계를 선물 받은 모양으로 새언니가 꽤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었고 자동차도 평소에 타고 싶다던 고급 세단을 예약까지 걸어둔 상태였어요. 그런 새언니가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구나.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아가씨는 제 선물 사왔어요? 새언니가 너무나 뻔뻔하게 묻는 모습에 제가 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새언니에게 건넸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새언니가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사진 보내줬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언니도 제 생일 때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 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하기 좀 그래서 10만 원 더 넣었어요. 네? 상품권이요? 그것도 꼴랑 20만 원이요? 명품백 사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준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언니가 먼저 그냥 전화를 끊었잖아요. 아가씨, 진짜 너무해요. 이미 친구들한테 아가씨가 명품백 사줄 거라고 다 자랑해놨는데 이러면 제 입장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새언니가 울상을 짓고 있자 부모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아빠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 시누이도 직장생활 하는데 명품백은 무리지. 음식 식으면 맛없으니까 얼른 밥이나 먹자. 라며 아빠가 우리 둘의 대화를 중단시켰는데요. 그 뒤 부모님이 입을 꾹 다문 채 식사만 하는 모습에 새언니가 처음으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동안은 새언니를 좋게만 보려고 노력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돌아선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새언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오빠 부부와의 만남도 줄여가고 있었고 어느 날은 아빠가 오빠만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젠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앞으로 생활비 보내는 것도 안 보낼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도록 해. 그리고 네 엄마한테 들어보니 큰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며느리가 돈을 좀 보태달라고 했다던데 알고 있었던 거야? 아, 그게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집이 좀 작을 것 같다고 출산하기 전에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출산은 무슨 출산이야.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생길 거예요. 암튼 우리는 그 돈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제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살도록 해. 요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집까지 다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더 큰 집으로 옮기게 돈을 달라니. 죄송합니다. 집사람한테는 제가 잘 말할게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한테 돈 달라는 말 하지 마라. 우리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왜 허구한 날 돈을 달라 말아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가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오빠가 나가자마자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말이 사실이야? 진짜로 새언니가 이사한다고 돈 달라고 했어?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해도 너무하잖니. 아니 무슨 4억을 달라는 거야. 뭐? 4억을? 제가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새언니와의 통화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새언니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로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너
너도 잘 지내고 있니? 아직 젊은데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먹고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어머님, 아버님 같은 시부모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며 새언니가 오늘 땐 뒤 말을 이어갔다네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보렴. 저희가 지금 임신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3명을 낳고 싶거든요. 3명씩이나 낳고 싶다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니? 어머님, 아버님이 다 도와주실 건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라며 새언니가 대놓고 말을 했고 기분이 나빠진 엄마가 선뜻 대꾸를 하지 못한 채 전화기만 들고 있었다는데요. 곧이어 새언니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사는 집에서 셋을 키우는 건 너무 작잖아요. 너 혹시 셋쌍둥이라도 임신한 거니? 순간 새언니 말에 임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엄마가 물었다는데요.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집을 왜 옮겨? 지금 당장 출소할 것도 아닌데. 미리 옮겨서 적응해두면 좋잖아요. 어머님 손주들 태어났는데 막 이사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정부 치고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희가 좀 큰 평수로 집을 알아봤더니 4억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거기가 위치도 좋아서 사두면 완전 대박 날 거라고 했거든요. 뭐? 4억? 너 지금 4억이라고 했니? 네, 4억이요. 너 혹시 4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네,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돈이 많잖아요. 그깟 4억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엄마 말을 듣고 있는 내내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뻔뻔해도 너무나 뻔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새언니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다네요. 아마도 그때부터 부모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듯해 보였고 부모님은 오빠 부부와 더욱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안사돈 어르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네요. 사부인, 잘 지내셨죠? 네, 사부인도 잘 지내셨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사부인이랑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우리 딸이랑 정서방도 좋아할 것 같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안사돈 어르신이 장소와 시간을 말해줬고 다음날 약속 장소로 나갔답니다. 사부인, 어서 오세요. 네, 사부인, 잘 지내셨죠?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엄마가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는데 안사돈 어르신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네요. 옷부터 신발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답니다. 거기다 테이블 위에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명품백을 올려둔 채 안사돈 어르신이 입을 뗐다네요. 저번에 우리 딸이랑 여기 와봤는데 맛이 괜찮아서 여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가격은 좀 비싼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귀한 분 모시는 자리라 음식은 제가 알아서 제일 좋은 코스 요리로 시켰습니다. 아, 네. 라며 메뉴판을 보던 엄마가 흠칫 놀랐다는데요. 음식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쌌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 식사를 하던 안사돈 어르신이 자랑하듯 말했다네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니까요. 아들은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딸이 쓰라고 준 카드로 아주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상견례에선 저희가 얻어먹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밥 사겠습니다. 아, 가은이가 카드를 드렸나 봅니다. 그럼요. 우리 딸이 정서방 카드 줘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얻어먹기 바빴는데 요즘은 제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돈 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니까요. 안사돈 어르신이 지갑에서 카드까지 보여주며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오빠가 아빠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을 많이 받긴 하지만 새언니가 안 사둔 어르신께 카드까지 드렸다는 말에 왠지 불쾌감마저 느껴지더랍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는데요. 곧 안 사둔 어르신이 다시 말을 꺼냈다네요. 사부인,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은이가 이사 가고 싶다고 사부인한테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다면서요? 아, 네, 그랬죠. 근데 딱 잘라서 거절하셨다고요. 그랬죠. 4억이 적은 돈 아니니까요. 안 사둔 어르신 입에서 4억이라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엄마 표정이 굳어졌다는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새어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다고 하네요. 사부인, 다른 것도 아니고 집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 말처럼 앞으로 손주 태어나면 집이 작긴 하잖아요. 아직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손주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곧 임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우리 딸이 임신 못해서 돈을 못 주신다는 겁니까? 사부인,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사는 집도 우리가 사준 거고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전부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하물며 축의금도 아들 며느리한테 싹 다 줬는데 그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도 많은 분들이 아들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는 돈이 있었음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해줬을 겁니다. 라며 안 사둔 어르신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엄마가 다시 단호하게 말을 했다네요. 글쎄요. 우리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사부인이랑 며느리 행동에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네요. 4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엄마가 목소리까지 높여서 말을 하는 모습에 안 사둔 어르신이 움찔한 채 눈치를 보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네요. 사부인, 화내지 마시고 저는 그냥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날 텐데 손주들 편하게 살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저희는 그럴 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럼 저는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이 아까운 걸. 도무지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안 사둔 어르신이 대충 인사를 하고는 홀로 남아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한동안 말하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혀를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그러게,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암튼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라고 말하던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부모님은 오빠 부부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새언니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얼마 뒤 오빠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날 다시 한번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온 모습에 부모님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인사만 받고 아빠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셨고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온 뒤로 집안 공기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도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엄마가 거실에 상을 차리는 모습에 제가 도왔는데요. 세연이도 눈치가 보이긴 했던 모양으로 일어나서 도왔지만 엄마가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평소 우리 집은 식사를 할 때 TV를 켜지 않았고 가족끼리 대화를 하곤 했는데요. 그날은 아빠가 TV를 켜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오빠 부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TV에서 기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언니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기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부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기부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니? 그걸로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쁘게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엄마가 탐탁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자
새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사실 우리 큰 집은 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인색했어요. 우리 집은 못 살고 큰 집은 돈이 많다 보니까 아빠가 찾아가서 우리 남매 대학 등록금을 좀 달라고 했는데 큰아빠가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그러는 것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거냐? 내내 침묵만 유지하던 아빠가 새언니를 빤히 바라봤고 새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도 하는 판국인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카인 우리 등록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우리 본가가 원래 지지리도 가난했는데 큰아버지만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논리가 좀 이상하구나. 큰아버지가 그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했는데 왜 조카들 등록금까지 내줘야 하는 거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 돈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 정도는 내줘야 되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좀 좋아요. 근데 돈도 많으면서 인색해도 너무 인색하잖아요. 글쎄다. 그 사람들도 다들 고생해서 돈을 번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된 것 같구나. 시간이 갈수록 아빠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새언니의 이상한 논리는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퍼줘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새언니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암튼 없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나눠주는 게 아깝기만 하지.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아파트를 옮겨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놓고 시위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부모님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아빠가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오빠와 새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앞으로 우리가 가진 재산은 전부 기부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오늘 며느리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앞으로는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그럴 참이니까 니들은 우리한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도록 해. 며느라, 오늘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줘서 고맙구나. 죽기 전에 싹 다 기부하고 가야겠구나. 아버님,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정이 많이 못 사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빠가 새언니에게 묻자 새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전세인데 오래되고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큰 아파트로 이사 가면 거기서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돈도 많으신데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새언니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아빠가 다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먹고 살만 하신 거 아니겠니? 내가 듣자하니 우리 아들 카드도 드렸다며. 근데 우리가 왜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니? 우리는 앞으로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줄 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리고 니들 보기 불편하니까 앞으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지 마라. 라며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엄마도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저도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새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못 사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새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오빠를 불렀고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죄송합니다. 라며 오빠가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섰는데요. 오빠가 어찌나 한심해 보였는지 모른답니다. 그 뒤 우리는 오빠 부부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달가량이 지났을 무렵 오빠가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뭐야? 웬 짐이야?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죽겠어요. 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동안 임신한다고 병원 다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도 검사까지 받았고 말이죠. 그렇지. 근데 그게 왜?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보니까 집에 임신 안 하려고 먹던 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캐물었더니 병원 다니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고
임신을 핑계로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놓고 임신이 안 된다고 울고불고 그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가면 갈수록 돈독이 오른 것처럼 그러는데 그동안 내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친정에 보냈더라고요. 그때 아버지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다 이해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이미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라며 오빠가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에 부모님이 이혼을 말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이혼할 생각인 거냐? 네, 이혼할 생각이에요. 결혼 전에는 막 알뜰한 척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연기였던 것 같아요. 오빠 말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혼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새언니가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가져야 한다고 우겨댔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동안 새언니가 친정에 가져다 준 돈도 꽤 됐기에 오히려 오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던 것인지 새언니가 찾아와서 부모님과 오빠에게 빌기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새언니가 출근하다시피 찾아왔는데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오빠의 마음은 확고하기만 했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가면서 새언니가 혼수로 해온 밥통이랑 전자레인지까지 싹 다 챙겨가는 모습에 학을 뗐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한 뒤 오빠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새언니가 다시 집에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에 숨어 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던 오빠를 붙들고 빌어댔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놔. 라며 오빠가 새언니 팔을 뿌리쳤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한 것인지 볼이 쏙 들어간 채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새언니가 주랭랑을 치는 모습에 그동안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는데요. 만약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새언니를 도와주려던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